로타리 회원으로서 품격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성공한 사업가? 아니면 점잖은 매너, 사회적 지위 같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때로는 클럽 안에서 사소한 갈등이나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그 해답이 바로 이 품격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로타리 리더십 연수 아렐라의 자료를 비롯한 여러 내부 문건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로타리의 품격, 이건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매너 좋게 힘동합시다, 이런 캠페인 수준이 아니고요. 마치 글로벌 보조금 사업 전문가가 사업 계획을 짜듯이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로타리안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타리의 품격이라는 게 겉모습을 꾸미는 어떤 장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내면의 기준이라는 점, 이걸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그 기준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방안까지 총 8단계에 걸쳐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로타리 배지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로타리의 품격. 이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회원들이 다 같이 지켜야 할 어떤 보이지 않는 약속, 그런 내부 기준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로타리의 품격은 크게 3가지 내부 기준 위에 세워져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로타리의 심장과 같은 윤리적 행동 강령입니다. 아, 그거요? 4가지 표준, The Four-Way Test.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맞습니다.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회의 시작할 때 한번 읊고 지나가는 구호가 아니고요. 실제로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로타리안들이 모든 생각과 말, 행동에 앞서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윤리적 잣대입니다. 품격의 첫 번째 기둥인 셈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공식적인 의전입니다. 아, 솔직히 의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좀 거부감이 들거든요. 왠지 좀 권위주의적인 문화 같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딱딱하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왜 품격의 기준이 되는지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로타리의 의전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건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현재 클럽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직책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한 존중인 거죠. 아, 그 직책에 대한 존중이군요.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준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존중의 태도입니다. 상호 존중. 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면의 이야기가 시작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상호 존중을 설명하는 2가지 핵심 키워드가 바로 하인형 리더십, 그리고 자기 절제입니다. 특히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나이가 어리거나 로타리 경력이 짧은 회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 절제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그냥 화를 참거나 말을 아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 자료에서는 이 자기 절제가 가장 강력한 봉사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봉사는 보통 외부를 향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봉사라고 하면 연탄을 나르거나 장학금을 주거나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떠올리시니까요. 그런데 왜 내면의 절제가 가장 본질적인 봉사가 되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품격이라는 게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나 리더는 힘을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정반대로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진짜 품격이고 진정한 엘리트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로타리안에서 진정한 엘리트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위치, 조언이랍시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위치에서도 그 힘을 쓰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외부를 향한 장식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향한 진짜 기준이 되는 거죠. 와, 힘을 쓰지 않는 태도가 내부를 향한 기준이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말이네요. 그리고 둘째, 자기 절제가 사람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과시적인 행동을 줄이면 동료 회원들은 내가 이 조직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계속 가르치려 들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곳에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결국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회원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유는 자기 절제가 곧 4가지 표준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자기절제 훈련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갈등을 미리 막고 조직의 선의와 우정을 쌓는 것.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위대한 봉사활동인 셈이죠. 듣고 보니 자기 절제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수양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건강함과 직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경청과 섬김, 이 리더십의 본질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로타리안 개개인의 절제된 모습이 곧 로타리라는 브랜드의 얼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로타리 회원들은 참 점잖고 겸손해 이런 평판을 얻는 것만큼 확실한 신뢰 구축 방법은 없겠죠. 결국 품격은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스테터스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와 행동, 액션으로 증명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로타리의 모토인 초아의 봉사, 서비스 어법 셀프 정신이 바로 그 태도에 응축되어 있는 거죠. 핵심은 지위가 높을수록 경력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더 몸을 낮추는 겸손함에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로타리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료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흔히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 사람의 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는요, 바로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회원, 혹은 식당 종업원이라 캐디처럼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단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힘을 써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힘을 쓰지 않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품격의 본질인 거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로타리에서 서로 아호를 부르고 똑같은 배지를 다는 이유도 결국 사회적 계급장을 떼고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며 수평적 교요관계를 맺자는 의미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정신의 실천인 셈입니다. 아까부터 하인형 리더십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리더십인가요? 하인형 리더십은 로타리 리더십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리더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성원을 삼기는 하인, 서번트의 역할을 먼저 수행한다는 개념이죠.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섬기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데서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보는 겁니다. 말로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 정말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질까요? 예를 들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의가 끝나고 의자 정리를 할 때 젊은 회원들이 좀 정리하지 라고 말하는 리더가 아니고요. 말없이 먼저 의자 하나를 들고 옮기기 시작하는 리더의 모습인 거죠. 자료에 나온 특징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겸손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몸을 더 숙여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뿐인 겸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겸손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성장 조력입니다. 리더가 가진 권력과 영향력을 자기 과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지시하기보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 리더죠. 셋째는 경청과 소통입니다. 지시하기보다 듣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요. 이걸 통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게 만듭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문제 해결일 텐데 문제가 생겼을 때 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특징인 책임감과 설선수범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거나 변명거리를 찾기보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자문하며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나서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의 재설정입니다. 하인형 리더는 권력이나 명성을 좇지 않습니다. 오직 봉사 그 자체가 목표이고 명성은 그저 따라오는 부산물로 여길 뿐이죠. 이것이 바로 로타리가 지향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인형 리더십이 섬김과 겸손을 강조한다면 한편으로는 좀 수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리더를 체인지 마스터나 조직을 이끄는 견인차, 프라임 무버 같은 아주 역동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개념, 섬김과 변화 주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진정으로 구성원을 섬기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에 해가 되는 낡은 관습이나 비효율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한 태도와 역량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변화를 주도하는 태도를 보면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왜 꼭 그렇게 해야 하지? 왜 안 되지? 라고 질문하며 전통에 도전하는 큰 생각, 이른바 신성한 불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태도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역량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바로 오즈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아시죠? 도르시랑 친구들이 각자 필요한 용기, 지혜, 마음을 얻으러 위대한 마법사를 찾아갔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자기들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아, 오지의 원칙이라니 재미있네요. 마법사한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뜻 같은데 말은 쉽지만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남 탓, 환경 탓하기 쉽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희생자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방법으로 명확한 4단계 과정을 제시합니다. 1단계는 문제를 보라, see it. 외면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네. 2단계는 주인의식을 가져라, own it. 이건 내 문제다. 내가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3단계는 해결하라, solve it. 남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는 행동하라, do it. 즉시 실행에 옮기는 거죠. 모든 것은 내게 달려있다는 이 강력한 책임감이 변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태도와 문제 해결 역량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로타리 리더십 연수 자료에서 강조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은 무엇인가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3가지 핵심 기술을 꼽습니다. 첫째, 비전을 가져라. Have a vision. 조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가슴 뛸 수 있는 꿈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에 최고의 봉사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 와 같이 명확하고 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은 구성원들을 그 꿈에 동참시키는 것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두 번째 기술.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라. Involve everyone입니다. 구성원들이 그건 회장이나 임원들 일이지 내 문제는 아니야 라고 느끼는 무기력감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라. Listen well입니다. 경청이군요. 리더십 이야기에서 정말 빠지지 않는 덕목이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관리자와 리더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관리자는 지시하는 데 익숙하지만 리더는 듣는 데 익숙해야 한다고요.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를 넘어서 그들을 문제 해결 과정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리더십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직 내부의 품격과 리더십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 개념을 사회 전체로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사회적 리더로서 로타리안의 품격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 리더의 품격은 지금까지 나눈 모든 가치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본다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를 통해 완성되는 도덕적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 지위나 재력이 주는 권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지위가 아닌 태도에서의 겸손으로 나타나고 네 가지 표준을 따르는 자기 절제를 통해 내면화되며 하인형 리더십을 통해 섬김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되죠. 자료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로타리는 선행에 대해 말하는 조직이 아니라 선행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선행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가 아닌 골프장, 식사 자리 같은 평소 생활에서 로타리안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옳습니다. 로타리의 품격은 주회나 공식 행사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역시 네 가지 표준을 생활의 나침반으로 삼는 겁니다. 일상에서의 네 가지 표준이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골프장에서 진실한가를 적용하면 스코어를 정직하게 기록하는 게 되겠네요. 바로 그런 겁니다. 캐디나 식당 직원을 대할 때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낮추는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몸을 더 숙여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죠. 결국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의 그리고 로타리의 품격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격을 보여준다고 자료는 거듭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절제를 통해 내면의 격을 지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청과 배려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식사 자리에서 바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과 같은 사소한 에티켓들이 모여서 로타리안의 교양을 완성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로타리안의 품격은 결국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마이크가 꺼진 자리에서도 네 가지 표준에 따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로타리 배지를 다는 이유가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다시금 가슴에 와닿네요. 네, 로타리의 품격은 외부를 향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향한 내부의 기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나는 로타리안이다 라는 이 말이 당신의 일상 속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당신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로타리의 얼굴이 되고 있으니까요.